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도체 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반도체가 이 대체 거래소에서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왜 갑자기 급락을 하는지,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반도체를 들고 있거나 앞으로 살 예정이거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좀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그걸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힘도 낼 테니까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감사한 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폭락한 이유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만한 게 이겁니다. 마이크론의 중국 철수예요. 이번에 이 단기간 내에 발표가 났는데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메모리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죠. 중국 내 데이터 센터 칩 공급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 채우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빠질 이유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사업이 어려워지자 눈치가 보이는 거죠. 반도체 핵심 먹거리인 AI 데이터 사업까지도 완전 그냥 발을 뺐습니다. 야, 미국에 집중할래.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마이크론은 레노버 등 중국 고객사의 해외 데이터 센터에는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안 하고요. 중국 외에, 그러니까 중국 이 고객사인데 뭐 다른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 안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한정한 게 아니라 지역을 한정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중국 데이터 센터 투자 붐의 핵심 시장을 놓치게 됐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미국이랑 중국 둘 다 잡으면 좋겠지만 눈치 보다가 사실 중국을 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기회인데?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습니다. 왜 예상이 됐냐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이미 조금씩은 철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것까지 뺐다라고 보는 게 맞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수백 명을 감원하며 모바일 낸드 메모리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하나 철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였던 거죠. 글로벌 시장 부진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접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상하이, 선전, 시안에 위치한 연구개발, 테스트 부서 전부 다 감원을 했습니다. 많이 잘렸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사업이 안 돼서 접는다를 넘어서서 이번 철수가 단순한 시장 부진 때문만이 아니라 눈치 보였다는 거죠. 계속. 야, 너 미국 기업 아니야? 너도 왜 중국 가서 놀아? 너 미국에서 놀아야지. 미국 기업인데. 왜 중국 가서 자꾸 거기서 판매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사실 트럼프 입장에선 열이 받겠죠.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저 그냥 오픈 AI랑 오라클이랑 저 미국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철수한 거죠. 그래서 실제 마이크론은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로부터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제품 판매 금지 조치를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을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공격하는 이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 마이크론이 중국에 있으면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아니 자꾸 더 공격하는데 왜 거기 있어? 열받게 계속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압박하다가 결국 하나하나 빼다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 칩까지 아예 빼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나 궁금한 게 다시 한번 그럼 이거 다 모바일 랜드든 뭐든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먹으면 되잖아. 그 빈자리를 얘네가 들어가서 채우면 되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이거는 빠질 일이 아니라 이거 오를 일이다.
상승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 왜 급락에 동참을 했느냐. 이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2023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23년으로 가겠습니다. 2023년 중국의 마이크론 구매 중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 판공실 산하 인터넷 안보심사 판공실은 마이크론 제품에서 비교적 심각한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으니 인터넷 안보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래도 돈 주고 쓰는데 안전한 거 써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거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정보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마이크론 반도체 쓰지 마라. 중국 내에서 마이크론 이거 통과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 이게 뭔데? 모르겠고 일단은 통과 못했어. 그리고 위험해. 그러니까 야 마이크론 쓰지 마. 라고 2023년도에 중국이 지른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했을 때고 중국의 제재를 가하고 나서 중국이 보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 G7에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중국을 좀 압박하고 중국을 까는 내용으로 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불편했던 거죠, 중국이. 그래서 야 마이크론 반도체 사지마, 야 이거 갖다 버려, 야 중지시켜 해가지고 뭐 건덕지 잡아서 어쨌든 마이크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못 쓰게 막은 거죠. 그럼 20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이 자리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때 조금 심각했어요. 어떻게 심각했냐라고 한다면 그때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 치아 부순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죠, 멘트가. 이게 마이크론 뭐 회사가 뭐 좀 실적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의 뭐 기술력으로 뭐라 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1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공격을 치아를 부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 당시에 얼마나 엄중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언론이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 마이크론사를 제재한데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론 제재를 했는데 그걸 너네들이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했지. 근데 그걸 가지고 너네가 뭘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론을 놓고 중국을 반격하면 미국의 치아를 부러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 다 부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정말 사람한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너무 격한 단어인데 이거를 그 당시 중국 언론사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다 부순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정당한 제재였다. 그러니까 보복한 거 아니야. 너네가 우리한테 보복했다고 해서 같은 수준으로 우리 보복하고 너네들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욕했다고 해서 그거 기분 나빠서 한 거 아니고 진짜 안보에 문제가 있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과거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야말로 그게 불공정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합법 제재,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 제재를 하고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는 막은 건데 너네들이 한 거는 사실 문제도 없는데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이거 힘으로 누른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아니라 너네가 문제지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다? 너네 일을 다 부수겠다. 그래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을 그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미국이자 그게 이제 마이크론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다? 우린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 제재다. 마이크론은 그럴만했어. 그럴만했는데 너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하면 안 되지. 이 다 부숴버린다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둘이 막 싸워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는데 거기에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마이크론이 넣던 데다가 이제 마이크론이 빠졌으니까 구멍이 생겼잖아. 그럼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보기에
꽤 달아 보여. 들어가가지고 납품하면은 사실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생각 못했을까?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저 누가 들어오겠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들어오겠는데?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책임지고 있던 이 갤러거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론에 빈자리가 생겼다. 근데 거기 한국 채우지 마라. 거기 한국 들어오지 마라. 라고 미리 선수 쳤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마이크론 자리를 대체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왜? 누가 봐도 들어올 것 같으니까. 중국에 진출한 외국 반도체 기업에 부여된 미국의 수출 허가증이 마이크론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 우리 손실 본데 너네들이 먹으라고 분위기 만들어준 거 아니고 그러라고 지금 좋게 해주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로 했던 자리를 중국이 뺐는데 그럼 그 자리를 적어도 중국 애들이 채워야지. 그거를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채우면 안 되는 거 알지? 채우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못 채우죠. 그래서 갤러거 위원장이 한국 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이 들어오지 마라. 한국 정부에서 대체하지 마라 라고 했고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경쟁하고 있던 기업이 이 둘이었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둘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저격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 지난해라는 거는 이제 2022년을 얘기하겠죠. 2023년도에 제재를 가했으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각각 64조, 13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추가로 마이크론 자리까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기회죠. 근데 그 기회를 미국이 미리 협박을 한 거죠. 들어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일을 부수고 미국이 한국의 일을 부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웬만하면은 화가 많이 안 났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제가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흘러갔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국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번에도 이 마이크론이 데이터 센터 자진해서 뺐잖아요. 철수했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수한데 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아서 빼야 됩니다. 아니면은 알아서 좀 사려야 돼요. 안 사린다? 그럼 제가 봤을 땐 이거 잘못하면 이번에 오픈 AI가 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0만 장 가져와라 한 거 다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모든 반도체가 미국은 미국 기업으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집중하게. 엔비디아도 중국에다가 납품하던 거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야 엔비디아 야 그 수입하지 마 하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오픈 AI 투자하고 그 다음에 코어이브에 투자하고 지금 벤더 파이낸싱 엄청 깔아놨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냥 미국에다 이제 집중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양다리 걸친다? 그럼 사실 이건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마이크론 얘기를 보면서 아, 우리도 발 빼야 되나? 우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에서 이거 이제 공급 빼야 되나? 이런 걱정이 오히려 생긴 거죠.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반도체 급락 결론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미뤄보았을 때 마이크론이 중국 데이터 센터에도 철수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빈자리가 생겼고 오히려 여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 미국의 협박이 있었다. 들어오지 마. 그럼 이번에도 못 들어가고 오히려 못 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마이크론의 빈자리가 뭔데? 정확히 이렇게 자리가 있나? 뭐 1자리, 2자리, 3자리 해가지고 자리가 뭐 몇 석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마이크론이 빠진 자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거 빼고 활동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애매한 거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자리가 어딘데. 그래서 애매한 기준으로 그냥 중국에 납품 중인 메모리 반도체 자체에 영향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눈초리를 주고 시비 걸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메모리 반도체 그거 마이크론 자리인 거 같은데?
그 마이크론 자리에서 너네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론 거였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사실 이거는 중국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발이랑 손이랑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다 이거는 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국의 반도체 편가르기가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당연히 미국을 선택한 거고, 이건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만간 얘기할 겁니다. 너 어디 갈래? 너 중국이랑 할래? 미국이랑 할래? 했을 때 무조건 미국을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알아서 중국에서 공장 뺄게, 또는 중국에서 생산 중단할게, 아니면은 생산량이라도 줄일게 라고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야지. 만약에 여기서 반응 안 한다? 그럼 이번 3,500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관세 협상이 정말 위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 반도체 부분에서도 오픈 AI가 얘기한 게 뒤집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오버 같지만 오버가 아니에요. 요새 편가르기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편가르기의 위기 상황에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분명히 중국으로 갈래, 미국으로 갈래 라고 트럼프가 물어보면은 미국 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 철퇴를 맞을 겁니다. 마이크론은 결정했고요. AI 칩은 이미 다 결정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선택을 잘 하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해야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아마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선택을 잘 하길 바라고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예요. 왜 무료냐? 쓸 데도 없고요.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무료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중요한 글을 가끔 쓰거든요. 그럼 푸시 알람을 보내요. 그냥 어플 알람이에요. 그럼 이것만 여러분들이 허용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글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 그리고 급비 분석, 급비 자료 뜨는데, 아까 로봇 자료집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하반기, AI 로봇,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무료니까요. 믿지 않으면 본전이죠.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이번에 좀 저평가 기업을 같이 계산하고 공부하는 공부방을 오픈을 하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다, 나도 저평가 기업, 적정 가치 기업 계산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토요일날 오픈하니까 궁금하다 하시면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그 다음에 16일, 15일, 14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니까 종목도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부방,
이게 아마 카톡방으로 열릴 텐데 좀 공부 같이 하고 싶다. 기업의 적정 가치랑 저평가 종목 좀 주도주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한번 읽어보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딴 거 안 바라고요.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